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체, 우리의 그 건강에 그야말로 필수적인,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물질, 그 유명한 비타민, 그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 이 비타민 C가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취, 그 지속적인 성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타민, 말 그대로 바이탈 아민. 이 바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우리의 그 활력이 넘치는 그 활동,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인, 활력이 넘치는 그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물질, 그 영양물질, 그 화합물을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이탈 아민.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이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C.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를 통해서 섭취해야 하죠. 그 중에서도 이 비타민 C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이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개나 소나 전부 다. 식물들 중에서도 비타민 C는 지천에 널렸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게도 이 영장류는 스스로 비타민 C를 합성해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지 못한다기보다는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는 인간도, 이 영장류도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연변이가 와가지고서 비타민 C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는 것이라면은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지천에, 뭐 사냥하는 그 동물들이든 뭐 어떤 채집을 해서 먹는 식물이든 지천에 이 비타민 C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서 만들기보다는 먹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다.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들지 않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여간에 인간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외부를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이 비타민 C가 이제 흡수가 돼 가지고서 내장에서 흡수가 돼 가지고서 이제 혈액에서 온몸에 곳곳에 필요한 곳에 운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곳에서 딱 이제 가지고 있다 그걸 쓸 텐데, 이 비타민 C가 보통 혈액에 녹아있는 그러한 농도보다 훨씬 더 고농도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를 필요로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곳에 비타민 C가 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기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소모하는,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장기에는 비타민 C의 농도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비타민 C 농도를 딱 재면은 혈관이라든지 이 혈액이라든지 이 피부 이런 데에는 비타민 C 농도가 뭐 측정되는 게 단위가 마이크로몰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로 하는 장기,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대표적인 장기 두 개가 뇌하고 부신인데, 이 뇌하고 부신에는 비타민 C 농도가 밀리몰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마이크로몰이 1000 마이크로몰이 1밀리몰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수백 배에서 1000배 가까이
다른 장기들은 몇십 배 정도 많은데 다른 장기들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농도의 이 뇌하고 부신의 비타민C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혈액 속에 녹아있는 비타민C 농도가 보통 한 50 마이크로몰 정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뇌나 이 부신에는 한 1만 마이크로몰, 10 밀리몰 정도의 그 농도의 비타민C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거의 뭐 수백 배. 그렇게 많은 비타민C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소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 뇌하고 부신에서 비타민C를 그렇게 많이 쓰는가? 비타민C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비타민C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이것을 많이 쓰게 되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뇌하고 부신의 그 기능과 관련된 비타민C의 그 대표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신에서는 호르몬, 이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아주 핵심의 요소, 그 코어 팩터로서 이 비타민C가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차근차근히 항산화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산화, 이 비타민C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우리가 보통 뭐 항산화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양제 같은 것 중에서 항산화 말은 많이 하는데, 이 항산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산화를 방지한다, 그런 뜻이죠.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로부터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포들이 막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내고 이제 그러려면은 어떠한 대사작용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 산소가 폐 속에서 혈액으로 공급이 되죠. 그러면은 이 혈액은 그 산소를 온몸에 곳곳에 운반을 하고 이제 장기가, 그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포도당하고 같이 이용해 가지고서 에너지를 내고 대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대사 산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산소를 쓰고 또 남은 산소가 나온단 말이죠. 대사 산물로서. 그때 일정 부분 양이 안정된 산소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의 산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유명한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활성산소. 산소는 산소인데, 옥시젠은 옥시젠인데 굉장히 불안정한. 이 불안정한 이유는 전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얻은 걸 수도 있고, 하여간에 전자가 홀수계면 이게 이온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free radical, 아주 자유의 그런 어떤 과격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활성산소는. 그래서 그야말로 free radical, 아주 그냥 과격하게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치고 박으면서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렇게 공격적인 그 물질이기 때문에 적게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뭐 면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과잉 상태로 부산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대사산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들이 이 그냥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혈관 내피세포들을 막 공격하면서 손상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를 공격하고 이 세포를 공격하면서 그야말로 손상을 주는데, 이 손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보통 산소 하면은 꼭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그런 인상도 있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과산화수소수.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표백제로, 산속의 표백제, 뭐 어디 청소할 때 그냥 산속에 그 세제 가지고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강철도 녹슬어서 부식시키는 게 이 산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게 이 산소고 산화죠. 그렇게 이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면은 이거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퇴행성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서 이 세포가 다치면은 재생이 되고, 다치면 재생이 되고, 원래는 그런데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은 이게 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점점 퇴행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재생되지 않고 그야말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야말로 프리 레디컬로 그냥 신나게 무차별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공격을 하는데,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으로서 이 활성산소를 캄 다운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타민 C가 딱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나왔다 그러면은 옛다 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전자를 하나 이 활성산소한테 냉큼 내준다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아까 전에 이 전자가 하나 없기 때문에, 전자가 홀수계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려면은 전자를 짝수계로 맞춰야지 이게 안정화가 되는데, 다른 항산화 물질보다도 이 비타민 C는 아주 그냥 쉽게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냉큼하고서 자기 전자를 내준단 말이죠. 그렇게 calm down을 시킨다는 겁니다. calm down. 이 활성산소들을 calm down을 시킨다는 그 항산화제로서 이 비타민 C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산소 대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 장기가 어디인가? 바로 뇌란 말이죠. 뇌. 이 뇌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산소뿐만 아니라 포도당도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거의 뭐 우리 몸 전체에서 5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그 산소와 포도당을 대사하는 곳이 바로 이 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 산물의 활성산소가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항산화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프리 레디컬한 그 옥시젠들이 아주 그냥 들쑤시고 다니면서 다 손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아주 고농도로 이 뇌에 비타민 C가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나오면 그냥 옛다 하고서 자기의 전자를 내주면서 calm down을 시키면서 안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손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뇌에서는 그 엄청난 대사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타민 C를 필요로 해서 그렇게 써야지만이 항산화를 이룰 수가 있고 뇌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 장기입니까? 뭐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장기는 좀 뭐 이제 저거 되더라도 뇌만 살아 있으면은 사실 죽었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이 뇌가 죽어버리면, 이 뇌사 상태면은 뭐 심장이 벌떡벌떡 뛰든 어디 다른 장기가 잘 돌아가든지 간에 뇌사 상태면은 그거는 끝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C가 최후까지 우리 몸에서 그야말로 마지노선까지 남아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뇌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뇌에서 비타민 C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로 한다.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은 뇌에 그야말로 좋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다음 기능, 부신하고 관련된 기능, 바로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아주 코어 팩터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는 말 그대로 이제 신장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부신이죠. 우리가 신장이 영어로 뭡니까? 신장이 이게 그 복막 뒤에, 배 뒤에, 등 쪽에 딱 그냥 두 개가 콩팥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부신이 붙어 있는데, 이 신장이 영어로 키드니 혹은 레날이라고 하는데, 이 레날에 부수적으로 딱 추가가 된, 그래서 애드레날, 부신이 영어로 애드레날입니다. 이 애드레날 하면 딱 연상되는 게 있죠.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바로 이 부신에서 분비시키는 그 유명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의 그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 그 부신의 피질, 그 겉부분에서는 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혹은 안드로겐,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신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들을 다 부신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신이 사실상 우리 몸에 이런 어떤 태세 같은 거를 지휘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것이죠. 심지어는 성 호르몬도 아주 이제 미미한 양이지만은 이 부신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호르몬의 굉장히 중요한 그 코어 팩터, 그 핵심의 요소, 그 재료로서 비타민 C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어마어마한 고농도로 이 부신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비타민 C로 빨리빨리 이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분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뇌하고 부신에서 비타민 C를 많이 필요로 하는, 많이 소모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취, 그 지속적인 성취와 관계가 있는가? 뭐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신체적인 활동을 하든 정신적인 활동을 하든 결국엔 뇌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빨리빨리 정확한 그런 정보 처리를 하고 우리 몸을 아주 민첩하게 또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뇌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죠. 그러면 이 뇌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무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사 산물로서 또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 활성산소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비타민 C가 캄다운을 시키지 못하면은 난리 부르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 손상을 아주 최소화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를 캄다운을 시켜줄 비타민 C가 그렇게 고농도로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신에서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호르몬.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왜 제대로 분비돼야 됩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몸에서 이 생존을 위해서 혈압과 이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혈압과 혈당이 없으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 피가 제대로 안 돌고 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뇌를 굴리고 몸을 움직이고 이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성취를 해야 될 때 뭔가를 얻는 게 아니더라도 위험 상황에서 피해야 될 때 우리의 몸을 그야말로 전투태세로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그러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만들려면은 이 부신에서 호르몬들을 아주 제대로 그냥 막 분비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애드레날이라고 하는 그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이 심장을 그냥 강심으로 이 심장에서 혈액을 무진장 어마어마하게 쏴줘야지 뇌든지 근육이든지 다른 장기든지 그냥 팍팍 그 산소하고 포도당을 공급받아 가지고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근육도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피를 막 쏴서 그냥 하고
이 에너지원인 그 당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과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관장을 하는 그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곳이 바로 부신이기 때문에 이 부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전투태세가 딱 갖춰지고 온몸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뇌하고 부신에서 그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이 장기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기나긴 인생에서 이러한 장기들을 그 활성산소의 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또 필요한 호르몬들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뇌와 부신이 원활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비타민 C를 충분하게 공급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지속적인 성취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